자살한 분이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진단서 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의 정황 증거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단지 정신질환 진단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 기존의 판례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 중에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살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험사고라는 거는 우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자살은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 중에는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은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약관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보험에 한정된 얘기고 손해보험은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술을 아주 만취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진단서 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자살을 한 경우는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의로 목숨을 끊은 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컨대 술이라 그러면은 거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의 정신과 우울증 등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대법원 판결은 자살한 분이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진단서 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살의 예외로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사망 당시의 정황 증거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단지 정신질환 진단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 기존의 판례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앞으로도 이런 판례가 유지가 될지는 사실 그건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좀 매우 유의미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혹시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판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의 2024년 5월 9일에 선고된 판결이고요. 피보험자가 목을 매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인 거는 명백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오히려 자신 해친 경우를 두고 있고 또 예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심의 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먼저 이런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우울증 같은 진단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 등 진단서가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시를 하냐면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한 분이 과거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법원은 자살은 이제 보험 사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해서 이 사람이 뭐 우울증 같은 정황이 있어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쉽게 인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망인은 업무가 많았어요. 사망 직전에.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 시스템 개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전산 시스템 개통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문책을 받기도 했대요.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 받았겠죠. 게다가 당시 망인은 7살과 3살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업무가 가정되면서 원래 육아휴직을 해야 됐는데 그것도 연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재차 연기를 하고 뭐 등등 하여튼 업무적으로도 힘들었고 양육 관련해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는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직전 2달 정도 망인에게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및 소화기 장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증상은 주요 우울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이는 증상과 유사하다. 네, 이렇게 이제 설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사망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분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이분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참고하실 게 이 업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거라 일반 민사법원에서 이 자살이 정신장애 등으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긴 하죠. 그다음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이 심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망인이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 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 사망 이후에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은 망인이 자살에 이를 무렵에는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 원심은 망인이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망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거는 앞에서 법원에서 설시한 이런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반드시 그 생전에 우울증 관련 뭐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가 소견서가 없더라도 그 당시 망인의 사정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 정신질환에 대한 우울증의 진단서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판단받기는 사실 아주 어려운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이 판례가 도움이 될 것 같고 향후 관련 사건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